네,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카티아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워크벤치에 대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스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케치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모든 기하학적 형상은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 정보가 있을 때 위치 정보에 어떤 방향성의 정보를 더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점을 무수히 이었을 때 하나의 선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선을 또 다른 방향을 더해서 무수히 이은다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면을 또 쭉 무수하게 이은다면 이런 식으로 면을 또 이쪽 방향으로 연결을 한다면 솔리드, 즉 고체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케치는 이 2차원적인 정보, 1차원, 2차원이 더해진 2차원적인 정보까지를 간편하게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평면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기반으로 어떤 3D의 형상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는 3D 모델링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카티아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3D를 그린다는 거는 이런 개념은 어떤 CAD 툴을 사용하는 항상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GNX나 카티아나 어떤 툴을 쓰든 이렇게 스케치를 쓴 뒤에 3D로 바꾼다는 개념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어떤 툴이든 다 기초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자면은 카티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된 네모 박스가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평면입니다. 평면. 카티아에서는 어떤 평면을 이렇게 하얀색 네모로 표현을 한다라는 걸 미리 좀 알아두시면 이따가 카티아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카티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총 3개의 기본 평면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스케치는 항상 평면이나 아니면 평면한 면에만 가능하다라는 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곡면에는 스케치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쑥 훑어가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스케치 워크벤치에는 자주 쓰는 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프로파일. 자, 이런 식으로 된 막대기를 저희는 툴바라고 부릅니다. 툴들이 모여있는 막대기라고 해서 툴바라고 부릅니다. 자, 자주 쓰는 어떤 특정한 비슷한 기능들끼리 하나의 툴바로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필 툴바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파일, 어떤 형상들의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 써있듯이 어떤 형상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자유곡선도 있고, 타원도 있고, 선도 있고, 축 같은 것도 있고, 점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선을 특정한 객체를 스케치에 그릴 때 사용하는 툴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오퍼레이션 툴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툴바의 순서를 잘 보시면 프로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오퍼레이션이 나왔죠. 툴바를 통해 무언가를 그린 다음에 그 그려진 형상을 다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툴바로 선을 2개 그려놨는데 여기다가 R값이 있는 라운드 지은 선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 2개의 선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필렛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코너 기능, 필렛 기능이 있고 챔퍼 기능이 있고 트림 기능, 2개의 선을 만나는 곳에서 자르겠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미러라고 해서 앞으로 대칭시키는 기능도 있고 한데 세세한 부분들은 카티아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툴바가 스케치 툴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은 스케치 안에서 그리드를 표시한다는 격자무늬의 레퍼런스 라인을 표시해준다는 툴이고요. 얘는 온 해도 되고 오프 하셔도 되는데 주로 온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스냅 투 그리드라고 해서 스케치를 그릴 때 이 그리드 격자에 스냅이 되게 마우스가 쏙 붙게끔 하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오프를 한다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세한 것들은 그냥 한번 쑥 이런 거 그냥 보시고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옆에 있는 스탠다드 컨스트럭션 엘리멘트 아이콘입니다. 자, 이거는 이따 카티아 화면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툴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티아 스케치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 구속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먼저 카티아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후에 카티아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티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카티아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창들은 다 그냥 꺼주셔도 됩니다. 기본 창을 다 꺼주시고 새로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뉴를 들어가셔서 파트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파트를 만듭니다. 오케이. 이런 창들이 뜨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오케이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화면이 처음에 뜨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아까 제가 교환해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카티아는 X, Y, Z, YZ, XZ 3개의 기본 평면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평면 모양 3개가 있는데 이게 그 파트의 기본적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카티아 파트 안에는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는데 X0, Y0, Z0 좌표가 원점이 되겠고요. 그 원점을 중심으로 방향에 따라 이렇게 총 3가지 평면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평면을 찍어주면 이쪽에 평면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3개의 평면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스케치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스케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눌러봤죠? 이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스케치를 골랐다는 표시가 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느 평면에 스케치할 것인지 대상 평면을 클릭을 합니다. 나는 만약에 XY 평면에다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XY에 해당되는 이 평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케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프로파일 툴바가 여기 있겠죠. 이 툴바가 여기 숨어 있으면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면 툴바를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꺼내셨는데 세로로 놓는 게 싫다. 그러면은 드래그할 때 Shift를 누르시면 가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2개 해놓겠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프로파일 툴바와 오퍼레이션 툴바를 꺼내놨는데요. 프로파일 툴바는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한 뒤에 드래그를 하면 거기는 또 이렇게 곡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곡선을 그리는 툴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프로파일은 이런 기능이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렉탱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렉탱글은 이름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시작점 클릭하시고 끝나는 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 아래 보시면은 요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사각형에 대한 하위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하위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능들은 차차 나중에 사용하기도 하고 우선 저는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원형 모양이 있죠. 서클도 한번 눌러봅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고 지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플라인 한번 눌러보실까요? 점 클릭하고 점 클릭하고 점 클릭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곡선을 또 그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옆에 보면은 라인
엘립스라고 있는데 얘는 중심 클릭하고 넓이 방향, 길이 방향 클릭하면 이렇게 차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라인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라인은 시작점, 끝점을 누르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은 맨 땅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그려내는 기능들입니다. 옆에 있는 오퍼레이션 기능은 어떤 기능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파일을 통해 그린 객체를 오퍼레이션을 통해 수정을 해서 다듬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선을 2개를 그렸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인을 그릴 때 여기다 찍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스냅이 걸린다고 하시면 옆에 있는 스케치 툴스에 스냅 투 포인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냅 투 포인트. 스냅 투 포인트를 이렇게 비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스냅이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2개 그렸습니다. 2개를 가지고 여기가 뾰족하지 않게 R값이 돌아가게끔 수정을 하고 싶어요. 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오퍼레이션에 있는 코너 기능으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눌러준 다음에 어느 정도의 R값을 줄 것인지 클릭을 하면 이렇게 2개의 직선을 다듬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Z에서 취소해 볼게요. 옆에 있는 챔퍼를 눌렀다면 얘와 얘를 누른다면 이렇게 못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워낙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콘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직선이 좋지 않은데 만나는 지점에서 잘라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트림 기능을 하신 다음에 이쪽 거 직선 클릭하시고 이 직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라지겠죠. 자, 미러 같은 경우는 이 직선 누르시고 대칭이 될 중심축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제가 툴을 한 번씩 다 눌러봤는데 툴을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포인트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케치에서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구속 조건입니다. 이 구속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속 조건은 스케치에서 카티아가 어떤 객체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 중에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을 어떤 직선을 그릴 때 시작점과 끝점에 좌표를 찍어주면서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카티아는 반대입니다. 직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직선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툴바에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떤 객체에 대해 지금 치수를 주는 듯한 아이콘이죠. 이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점을 한번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H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점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컨스트레인트 누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Y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 이 점을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이 14.12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값에다가 12 이렇게 하시면 이 H라는 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12로 구속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즉 오토캐드는 12와 17.4를 쳐서 이 위치가 나왔다면 반대로 카티아는 이 점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점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입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UGNX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잘 익숙하게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선과 이 H란 축과의 각도를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되겠죠. 얘가 25도로 하고 싶다면 25도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아까 전까지만 해도 하얀색이었던 이 직선이 연두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카티아의 구속 조건에 따른 객체의 상태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하얀색 구속 조건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 구속 조건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았던 상태, 이런 상태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non constraint라고 합니다. 구속 조건이 없음. 하얀색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보면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처럼 연두색이 되었을 때 이렇게 충분한 구속 조건이 줘서 이 객체가 더 이상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게끔 됐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두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아이소 컨스트레인트, 적절하게 구속이 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른 구속을 더 하나 줘서 여기는 지금 분명 얘하고 얘가 25도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다가 또 추가로 얘를 10도로 하라는 구속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카티아는 이게 혼돈이 되겠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도인지 아니면 10도인지 구속 조건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다하게 구속 조건이 들어갔다 해서 오버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구속을 줬을 때는 오버 컨스트레인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의 에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티아가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아를 모델링 하실 때는 항상 이 연두색 상태가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얀색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도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연두색은 정보가 충분히 부여가 됐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정확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연두색으로 만드시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연두색으로 만드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시면 이 삼각형만으로는 이 전혀 위치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 구속 조건을 줘서 얘와 얘의 각도가 42도라는 것을 주는 순간 얘를 드래그 해보면 적어도 이 각도는 위치가 고정이 딱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코인시던스, 일치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점에서 42도로 걸어가는 직선이라는 것은 명백해지겠죠. 드래그를 해보면 42도와 여기가 일치한다는 정보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나하나 정보를 주면서 고정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다.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이제 하얀 걸 드래그 해보면 이 위치는 딱 고정이 돼서 더 이상 안 움직이죠. 근데 이 각도가 저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요거에 대한 요 각도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구속을 해서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이렇게 각도가 나왔을 때 90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운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여기 보시면은 퍼펜디큘러라고 있습니다. 퍼펜디큘러 수직이라는 뜻이죠. 직교한다. 이 퍼펜디큘러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직각 표시가 뜨면서 이 각도가 규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 하얀 걸 드래그 해보면 이 각도들은 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이 각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각도만 규정해주면 얘는 고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클릭을 해보면 각도를 규정할 수 있는데 얘는 10도다. 이렇게 규정해주면 얘는 완전히 연두색으로 다 고정이 돼서 더 이상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모든 정보가 충분한 스케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기 EXIT 스케치 이걸 누르시면 이제 스케치를 나갈 수 있고요. 스케치를 나가보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3D상에 완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스케치 툴스에 보시면 여기에 Construction Standard Element라는 게 있습니다. 자, Construc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객체, 이 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를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점선을 만들었어요. 점선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워크위치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D상에서는 이 선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3D 안에는 엄연히 다시 선이 존재하게 되죠. 즉, 이 선은 다른 선들, 요 선과 요 선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표현해 줄 뿐이고, 실제 3D상에서는 이 선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3D에서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작업하더라도 아까 이 점선으로 만든 이 객체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잘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스케치를 가지고 3D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다시 나중에 가서 3D 스케치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이 필요가 없어서 이 선은 그냥 정보로만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스케치 안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남아있지만 실제 3D 작업에서는 이 점선은 스케치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쪽 면은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이런 식의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를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차차 나중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스케치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자, 카티아에서 평면은 이런 식으로 백색으로 표현이 되고, 스케치는 항상 평면에만 가능하고 곡면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툴바. 자, 프로파일은 어떤 형상을 그릴 때 쓰는 것들이고, 뭐 네모나 동그라미나 선이나 뭐 점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들, 세세한 기능들은 나중에 한 번씩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프로파일을 통해 만들어진 형상을 수정하는 데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스케치 툴스의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는 스케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지만 3D에서 사용하지 않는 요소들은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를 둘러서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걸게 되는데 스케치를 할 때 구속 조건이 없으면 하얀색이고 구속 조건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초록색이 되고 구속 조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분홍색이 된다. 그럼 항상 초록색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슬라이딩 스케치라는 게 있고 포지션드 스케치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까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스케치를 들어갈 때는 이쪽에 보시면 이 슬라이딩 스케치 아이콘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카티아에는 스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 쪽에 아래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시면 육삼각형에 안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하나는 스케치고 얘는 포지션 스케치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케치는 어떤 스케치에 된 평면을 클릭을 하면 이 세로축과 H축, 가로축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원점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자,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포지션드 스케치는 이런 식의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이 위치를 선택을 해주고 이 오리진, 원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이 H축과 V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 수직축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리버스 H를 누르면 이 H가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은 좀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스케치에 들어갔을 때 항상 V축이 위쪽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점 기준으로 H는 오른쪽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스케치는 위쪽으로 V가 가고 오른쪽으로 H가 가는데 자, 포지션드 스케치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평면이라 했을 때 나는 이 방향에서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스케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서 돌려봤을 때 반대 방향에서 이런 방향에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상태로 OK를 해보면 H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자, 리버스 H를 누르시면 H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 눌러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H는 이쪽으로 가고 V는 위로 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뒷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가보면 자,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는 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스케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서 했을 때 포지션드 스케치를 눌러보시고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V가 위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H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V가 밑으로 가고 H가 이쪽으로 가게 됐죠. 이럴 때는 리버스 V를 누르면 V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리버스 H를 누르면 H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일 때 V가 위로 가고 H가 오른쪽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개념이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차차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많이 해보셔야 경험적으로 이해하시기가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슬라이딩 스케치는 잘 쓰지 않고 포지션드 스케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룬 내용들은 스케치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카티아라는 툴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카티아로 이것저것 툴을 제가 건너뛴 부분들은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자, 터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기회가 되신다면 눌러보시면서 아, 얘는 이런 툴이구나, 이런 거 그릴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한 번씩 보시면서 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스케치까지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3D를 할 수 있도록 파트 디자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